자, SNS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반도체 소재 기업입니다. 반도체 소재 기업. 이게 최근에 들어서는 이 SNS텍 같은 경우도 뭐 뉴스에 지금 그렇게 크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죠. 자, 이 종목은 웬만해서는 뉴스에 잘 안 나오고요. 아주 특별한 일 있을 때만 뉴스가 나오는 기업이에요. 자,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실적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면 안 나오죠, 잘. 자, 레포트 같은 경우 이제 DS증권에서 한번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핵심적인 거 이거 하나 나왔네요. 자, 저기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국내 유일 독점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뉴스에 잘 나오질 않고 그 다음에 시세도 뭐 번쩍번쩍하는 뭐 상한가 20% 이런 거 잘 안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정도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이거 들어가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을 지금 다 버리고 앉아 있거든요. 이거 아주 심각한 에러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에 종목에서 지금 반도체 종목 연달아 4개 지금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하니까 8년 동안입니다. 유명한 종목만 보죠. 유명한 종목만. 유명하다고 해서 그 종목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사고 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유명하죠. 유명하긴 유명하죠. 근데 걔네들이 좋은 애들은 아니잖아요. 유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악명 높은 거. 그렇죠? 뭐 탁재훈이 뭐 신정환이 혹은 뭐해서 이 시끄러운 애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유명한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도 있지만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는 것처럼 2017년의 랠리,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랠리, 그리고 최근 2023년도에 HBM 랠리에서 이번 랠리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최근에 있었던 4번의 랠리가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중심의 랠리가 나타나면서 이게 일반 A급 1차 밴드의 우량주 종목들에 관해서 몰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몰라도 지금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이런 끝내주는 종목을 지금 다 팔고 앉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끝내주는 종목이냐라고 하면요. 자, 이 SNS텍은 지금 주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살펴보시면요. 지금 최근에 이 10월 20일 날 이게 사상최고가를 깨트린 종목입니다. 사상최고가를 깨트리고 들어갔어요. 이게 사상최고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한 번 중간에 올라 들어가고 이번 랠리에서 올라가지고 다시 또 사상 최고가를 깨트렸던 종목이에요. 그 현재 밸류에이션 보면은 22배 정도 돼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거 쌉니다. 사상 최고가도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앞서서 GST 같은 종목들은 뭐 수치로 보나 뭘로 보나 무조건 싼 종목이었고요. 절대적으로 싼 종목이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싼 종목이에요. 이거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될 기업이 아닙니다. 개인들 완전히 좀 착각하고 시키는 거예요. 고가라고 무조건 팔아야 될 종목이 아니에요. 자, 예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6년 전, 6, 7년 전 정도에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인데요. 바로 이거죠. 일본의 반도체 규제. 일본이 그래서 반도체 규제를 한 적이 있죠.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자, 여기 가면서 보시면 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자, 여기서 일본이 반도체 규제를 하고 그 뒤로 5년이 지나가지고 삼성이 가지고 일본은 한국은 절대 못 따라온다라고 이러면서 반도체 규제를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이러고 이제 삼성이 일본으로 들어갔죠. 요거 같은 거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SNS텍. 그러니까 2019년도에 반도체 규제 때도 국산화 수혜의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그 중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종목이 소재 분야에 2개 종목이 있는데요. 2개 종목이 있는데 그 2개 종목 중에서도 압도적인 종목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동진 세미캠이고요.
동진 세미캠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얘기를 하죠. 요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2019년도에 일본이 반도체 규제를 했을 때 당시에 가지고 이제 국산화 수혜 이러고 잠깐 테마로 어마어마하게 떴었는데요. 일본이 반도체 규제를 한 거는 2019년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도체 규제한 건 지난 20년 동안 일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도체 규제를 했었습니다. 이건 2000년 초기에도 삼성전자가 세계 1위로 올라 들어갈 때 그때도 이건희 시절에도 반도체 규제를 들어갔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규제를 들어갔었고, 그때도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반도체 특히 소재 분야죠. 일본이 강장 앞서 있는 게 소재니까요. 반도체 장비는 그때도 계속해서 국산화가 들어가고 있었고, 원익 RPS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반도체 국산화 들어갔던 기업이죠. 주성엔지닝, 원익 RPS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 1세대 국산화 기업들이거든요. 그때 이미 국산해가지고 치고 들어간 기업들이었고요. 전공정 장비 업체. 그때도 소재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소재 국산화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근데 당장 근데 국산을 해가지고 들어오려 그러면 우선 단가도 안 맞고요. 그래서 이 삼성의 규모의 경제를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규모도 안 맞고 단가도 일본에서 다시 되사오는 게 훨씬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회장은 또 일본 쪽에 선대에서부터 이병철서부터 일본 쪽에 인맥이 굉장하죠. 인맥이. 그러니까 그 일본 인맥을 해가지고 반도체 규제를 뚫어서 도로 일본 거를 다 가져오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국산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도로 다 자빠져 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 죽어버린 와중에 유일하게 소재 분야에서 국산화를 성공하고 들어온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기업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구솔브레인이죠. 그래서 구솔브레인에서 회사 분할을 하면서 이제 새로 떼는 회사가 솔브레인 이름을 가져가고, 구솔브레인이라는 회사는 표준 구조죠. 솔브레인 홀딩스로 남아 있는데, 이 솔브레인 홀딩스, 이 구솔브레인 테크노세미컴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자, 이 테크노세미컴 얘가 그 초기 일본 규제 파동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네요. 얘가 그래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쪽 이쪽을 아도치고 들어오면서 주가가 폭주하기 시작을 하죠. 별 볼 일 없었던 이런 애가 그래서 아도쳐가지고 폭주하기 시작을 하면서 1,400원 주가 있던 종목이 그로부터 20년 후에는 지금 9만원까지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이런 숫자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쭉 치고 도는 흐름이 보이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그 사이에 이제 중간 절벽 쫙 비어 있다가 그 중간 사이에서 일본의 반도체 규제가 한 번 아니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 번 됐는데 그때마다 이건희 회장이 일본 인맥을 통해 가지고 다 해결해버리고 없애버렸는데 이게 최근에 2019년도에는 뭐가 문제가 됐냐 그러면 문제의 그 이건희 회장이 아시다시피 식물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오늘날 하고 있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도 일본으로 들어갔었죠. 일본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어떻게 물만 먹고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얘기드린 걸 이 이재용이라는 얘가 겉으로 보면 되게 얌전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생겼는데 얘가 뒤끝 장난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 주성엔딩 사태거든요. 그래서 이재용이가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고 이제 IT 버블 때 이재용이 별도로 차렸던 회사들 다 말아쳐먹고 그래서 경영 수업 다시 해라.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에 같이 다시 집어넣자. 이재용이가 삼성전자를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반도체 소재 장비를 삼성전자가 자급하겠다, 스스로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이런 영양가 없는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가를 밀어붙이면서 안 그래도 IT 버블 깨지면서 죽어 들어가는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들이 무더기로 추가 폭락하면서 난리가 났죠. 이때 정면으로 들이박아버리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주성엔지닝이에요. 주성엔지닝 황 사장 앞에 정부 때 이제 정부 관료로도 물망에 오르 들어갔던 중소기업 청장인가도 했죠. 자, 이게 그래서 이 주성엔지닝 황 사장이 총대 메고서 주성엔지닝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로 치면 세계 1위 기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라도 사실은 버틸만한 능력이 있는 기업인데, 그래서 들이박아버렸다고 삼성전자에서 조용히가 그냥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주성엔지닝은 그 뒤로 지금까지도 주성엔지닝은 삼성전자에 납품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중국 이렇게 납품을 하죠. 삼성전자에 지금도 이렇게 뒤끝 끝내주는 애가 이재용이야. 그래서 이 이재용 같은 경우는 앞서 선대위스 시절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러거나 말았거나 그래서 일본 인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이 가능했지만 재용이는 이제 거기까지 인맥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얘 네가 나를 두고 보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전망을 해드렸고요. 앞에 이건희 회장은 그래가지고 결국 일본째로 돌아 들어갔습니다만 재용이는 이렇게 물 먹었다 그러면 이거 국산 쓴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산화에서 성공해서 들어간 회사들이 바로 이런 회사들이죠. 동진세미캠 이런 회사들이 국산화 이거 자체는 오래전서부터 했어요. 오래전부터 이 동진세미캠도 자기 분야의 이 소재 국산화를 언제부터 시도를 했냐 그러면 바로 그 직전에 소울브레인이 테크노세미캠의 국산화에 성공을 하자 동진세미캠도 뛰어들어가서 10년 넘게 국산화 이 시도를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왔던 회사들이야. 이런 회사들이 이제 국산화 기껏 성공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안 써져 버리게 된다면 말짱꽝 돼버리는 거죠. 근데 재용이가 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요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국산화 기대감 가지고 이제 이미 어떤 시세를 보이고 있던 와중에 1차 시세도 벌써 한번 냈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일본 규제 이슈를 해서 실제로 뚫고 들어가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 들어가면서 이 동진세미캠이 이렇게 들어오는 회사가 됐고요. 국산화 성공하면서 매출이 계속 늘어가고 이익도 계속 올라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극적인 회사가 바로 이 SNS텍입니다. 우리가 장비 쪽에서도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죠? EUV죠. EUV. 우리가 장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노광 공정 여기잖아요. 이거 노광의 세계 최고 이력 기업 네덜란드. 그렇죠? 슈퍼을이라고 얘기하는 요 공정의 소재 포토마스크가 쓰는 블랭크 마스크. 요거요. 요거를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결국에 국산화에 성공을 합니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성공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그대로 연결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아도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에 국산화 성공하고요. 그러니까 이 SNS텍은 일본 규제가 나오던 요 시절 같은 경우에 이게 여기서 요렇게 올라온 게 이게 그 일본의 반도체 규제 수의 모멘텀 그거 가지고 올라 들어온 거예요. 그 가지고 이제 요렇게 올라 들어오고 그 앞쪽에도 있고요. 자, 앞쪽에서도 사이클이 있었죠. 이게 반도체 규제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일본 거 이게. 열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갔고 국산화 수에 들어가고 이렇게 됐다가 진짜로 이게 이제 흐름들 내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SNS텍은 적자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매출은 못 들어가고 기술 개발을 하고 돈은 많이 쓰고 매출은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다가 예전에는요 20년 전에는 이건희 시절에는 이래가지고 돈은 열심히 많이 써가지고 기술 개발을 기껏 했는데 삼성전자가 도로 일본째를 써버린 바람에 다 망해버린 거죠. 이 SNS의 경우도 이 시절에는 계속 적자였던 기업이었습니다. 적자 나오고 별 볼 일 없던 기업이죠. 이게 지금 이게 국산화 성공을 하면서 이제 아도 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오르죠. 주가하고 관계없이 실적은 넘어가고요, 뛰어들어가고요. 이게 삼성전자 사이클하고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사이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회사? 예? 이 삼성전자 사이클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 삼성전자는 이렇게 사이클을 이렇게 나타내는 대로 얘는 지금 저 일본 거 이 해외 이 소재를 지금 계속해서 잡아먹으면서 계속해서 파일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렇게 깨지건 말았건 관계없이 계속해서 잡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S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를 어디다 비교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자, 이 반도체, 이 주요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혼자 지가 아도치는 기업들이 있죠. 아도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오늘 앞서서 설명이 나갔던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마크 분야 세계 1위 기업, 국내 점유율 90%, 글로벌 점유율 60%. 그러니까 미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어디고 간에 다 이오테크닉스 장비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세계 국내 시장 95%, 세계 60%. 그 요런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압 어닐링 장비에 HPSP 같은 회사가 있죠. 혼자 다 먹어치우는. 그래서 요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래서 이게
야들 보면 그래서 이익률이 장난 아니죠. 이익률 50%를 나타내는 이런 회사들입니다. 얘들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SNS텍은 PR 29배, 그리고 여기에 이오테크닉스 들어가 보면 PR 32배 이렇게 들어가죠. SNS텍 뭐하는 회사라고요? 국내 유일 독점의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 혼자 아도치는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주가 이거 실적 당연히 올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익률도 당연히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개선돼 가지고 매출, 이익률 나란히 계속 올라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저런 뭐 HP, SP 같은 기업에는 이익률이 조금 모자랍니다. 저쪽 같은 기업에 이제 조금 모자라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오테크닉스 수준은 지금 거의 따라잡고 있거든요. 이거.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똑같이 아도치는 기업이고 계속해서 잡아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재 기업이라도 여기까지는 못 들어간다고 해도 이 정도의 증접하는 수치는 올라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2배, 32배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반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27배 정도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가 적어도 지금 가격에서 30% 이상은 더 올라 들어가야 되는 기업이다라는 얘기죠. 예. 수준이 같이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지금 파시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 정도는 홀딩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 홀딩 하시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나오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 저평가돼서 나오는 거 잡으시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섹터 종목 중에서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뒤에서 나오는 거 잡으시고, 이런 건 그냥 홀딩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경신에 들어가고 아도 치고 들어가는데 이런 종목을 왜 팔아 도대체? 예? 이거 여러분들이 팔면 결국엔 누구 좋은 일만 시켜주냐 그러면 이거 외국인 기관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개인들 떠돌리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씩 잠깐 쉬었다가 그러고 나면 또 개인들 가지고 쉬는 동안에 이제 붙으면 이제 또 당기면 또 팔아쳐 버리겠죠. 잠깐 붙었다가 고가에서 조금만 눌러주면 그냥 또 팔아져 버립니다. 혹은 올라가다가 잠깐 버벅거리게만 하더라도 그냥 팔아버리고요. 정고점 들어가게 되면 또 팔아버리고 그런 형태로 들어가겠죠. 그것도 살짝 올라들어간 거 아니면 여기서 살짝 눌러주고 파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뉴스가 안 나오니까 모르죠. 지금은 유명한 종목만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장세가 되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눌려 들어오는 틈에서 눌려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유명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개인들이 팔아치워가지고 이렇게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받아가지고요 그냥 홀딩 시키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앞에 넣어야 되면 오늘 추천 분석 드리는 종목이 다 똑같은 이런 케이스의 종목들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데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개인들이 때려 팔고 있는 종목들. 그러나 실제로 까보면 굉장히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뿐만이 아니라요, 다음 사이클에서도 이거 계속 올라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앞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얘가 계속 올라 들어가는 거야. 이번 사이클이 아니면 그 다음에도요, 다음 사이클들에 또 이런 종목들 또 치고 올라와서 또 사상 최고가 기록하고요. 그 다음 사이클에서 또 치고 올라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사상 최고가 세상 최고가 계속 경신하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뿐만 아니라 다음 사이클에서도 그 다음 사이클에서도 그 다음 사이클에서도 계속 사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는 사이클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종목 다룰 때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대체 쪽에서는 기본 관심 종목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리노나 이오 같은 경우는 중기로, 그리고 이오티 SNS 같은 경우는 중기보다 조금 짧은 형태를 같이 가지고 가는 종목입니다. 이 이오테크닉스도 리노 공업법은 조금 달라서 빠르게 나오는 흐름들이 종종 나오는 기업이고요. 이 SNS텍은 그보다 더 느리죠. 그래서 이게 속도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가지고 개인들 투자자들 이거 그냥 막 갖다 버리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 들어하지 않는 그 속도의 종목이 이렇게 뭐 중간에 뭐 위협을 느낄 만한 구간 자체가 없잖아요.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계속 올라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 들어가면 지금 이게 실적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계속 올라 들어가는 애예요.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돼요. 사이클 끝까지. 이거 중간에 삼성전자 실적 그렇게 깨져도 여기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버리시냐고, 이거를. 이런 데서 잡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이렇게 저가 반도체가 꺾이면서 저가 기회를 준다 그러면 받아서 쭉 홀딩해서 가져가야 될 전형적인 중기 종목 SNS텍이었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지 반도체 인류 종목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셔요. 예? 자, 요거 천재투자팁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분석 드리고 있죠. VM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 예? 코미코, VM, GST, 여기 SNS텍, 이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건 기관 외국인들은 다 아는 종목이에요. 네임드 종목들입니다. 얘들 모르는 건 개인 투자를 여러분들이고 오해하는 건 역시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지 기관들은 다 아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다 사들어가잖아요. 지금 다 연락에 여러분들은 연락에 팔고, 예? 연락에 팔고 그리고 얘들은 연락에 사들어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누가 실수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수죠. 이런 종목들을 개인 투자들 지금 막대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평가 종목을 자 오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그냥 사두면 그냥 자동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추천 나가죠. 빠르게 치고 나오는 종목들 추천 나가고요. 그러니까 저평가돼서 사두고 있으면 사두고 그냥 가만 냅두기만 해도 그냥 알아서 돈 버는 이런 종목들도 추천이 나가고요. 또 이런 종목이 반도체만 있습니까? 2차전지에도 있고 바이오에도 있고 바이오에서도 저평가 종목들 쭉 추천을 드렸죠. 그 종목도 어떻게 돼요? 바이오사이클하고 아무 관계없이 올라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 지금 바이오사이클하고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 한 달간 조정을 받고 그랬어도 아무 관계없이 바이오사이클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계속 올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이오사이클하고 아무 관계없이 완전 저평가된 종목이니까요.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가버리지 않습니까? 알아서 척척척. 얼마나 좋아. 요런 종목들을 오르고 해서 다 찾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